여러분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와 5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산관리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 투자솔루션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촬영일인 오늘이 5월 11일인데요. 흔히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화창한 5월의 날씨를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첫 5월이다 보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다시 찾아온 일상들이 무척이나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5월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의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4월 글로벌 증시는 은행권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스권 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은행권 불안의 진행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과 CS의 파산 이후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큰 폭의 변동성은 제한된 가운데 미국 내 지역 및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에 인수되는 등 은행권 불안에 대한 여지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은행권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하고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은행권 불안이 대출에 대한 기준 강화로 가계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신용 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긴축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글로벌 증시가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는 점과 은행권 불안으로 인해 신용 긴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매우 중요한 변수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침 지난주 5월 FOMC가 있었죠. 결과와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5월 FOMC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 연준은 정책 금리를 5에서 5.25%로 25bp 인상하였습니다.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을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의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제시된 최종 금리의 전망의 중간값이 지금 정책 금리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입장은 굉장히 간극이 큰 상황인데요. 최근 은행권 불안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과는 달리 연준은 여전히 물가 대응을 위해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고용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물가의 상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통화 완화 전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CPI나 PCE 등 물가 지표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락하는지 그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FOMC 결과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그리고 향후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차장님, 그럼 이제 5월 KB 하우스뷰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네, 5월 KB 하우스뷰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자산군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회복을 기대하는 기존 전망이 유효한 상황인데요. 채권자산군도 주요국 통화 긴축이 마무리 혹은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자산군에서는 금의 투자 전망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금의 장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실질금리의 하락, 그리고 달러와 약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 우세해진 것이 금의 투자 전망이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KB 하우스뷰는 대부분 자산군이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금 가격의 장기 투자 매력도가 1단계 상향 조정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는 5월이 되면 늘 떠오르는 월가의 격언이 있는데요. 바로 5월이 되면 팔고 떠나라는 격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러한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월의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매년 5월이 되면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월가의 격언이 회자되기 시작하죠. 올해도 마침 5월을 앞두고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긴축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5월 글로벌 증시는 이러한 불확실성들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낙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은행권 불안이 제한적이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에는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월가의 격언보다 조금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증시의 전망과 월가의 격언보다 유효한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길 바라야겠네요. 앞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채 한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부채 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및 정부기관 투자를 위해 발행할 수 있는 부채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에 도달해서 국채 발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최근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가 사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데이트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는 점과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만약 부채 한도의 엑스데이트가 도래되었을 때 부채 한도 증액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국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 기한이 9월로 유예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지만, 미 국채를 중심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에는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OECD는 매년 3월, 5월, 9월, 11월 총 4번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경제 전망 보고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투자자의 시선이 통화 정책에서 경기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 지표의 둔화가 나타나고 경기 침체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5월 25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입니다. 이번 5월 금통위는 올해 4번째이자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회의인데요. 금리는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물가와 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내의 성장률도 최근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5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두 가지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대한 프리뷰를 확인해봤습니다. 5월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 없이 잘 흘러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